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관리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텔 같은 경우에 특히 좀 그렇던데요. 이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소유주분들의 단체로 모여 있는 것을 관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분들이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소유주분들의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봉사를 하는 직함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2년 뒤에는 다른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호텔 말고 이렇게 상가나 이런 곳에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은 거기에 있는 입점에 있으면서 소유주에 있는 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면은 소유주분들 중에서 좀 수고를 좀 하셔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부산에도 보면은 모 호텔에서 어, 수익형 호텔이죠. 이렇게 운영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운영사가 두 군데서 이렇게 찢어진 거죠, 완전히.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자취하고라도 일단은 운영사가 두 개가 생겼는데, 그러면 별도로 해가지고 어쨌든 구청을 통해 허가 신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군데 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카운트 있죠. 카운트를 공용 부분에 카운트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 이렇게 관리단이라고 하는 측에서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망치로 가지고 이렇게 막 부순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최근에 좀 벌어졌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 방송에도 있었고 서울 SBS에서도 나온 사건이었고요. 어, 그 사건의 경우에도 있죠. 관리단이라고 하는 쪽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유자분들의 단체라고 했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 분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은 건물의 보존 관리, 이제 이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분들의 의사를 첫째로 들어서 하시는 거죠. 관리업체라고 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일 뿐이고, 각종 직원들이 있죠. 뭐, 관리 직원들, 시설팀이든, 보안팀이든, 미화팀이든, 그런 쪽, 뭐, 관리소장부터 해가 뭐, 시설계장이든,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직원일 뿐이고, 자기 업무에, 자기 업무가 뭐죠? 그러니까 건물 관리 보존에만 충실히 해주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 수고 많은 건 압니다.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말하는 겁니다. 수고 많은 건 아는데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 제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봉사를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보존 관리에 공용 부분에 거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 부산 사태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 운영사가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구분 소유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반이 쪼개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남남이 돼 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찢어져 버렸을 때, 그러면 운영권을 여기서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운영을 하는 거 있죠. 그걸 소위 말해 우리는 그 위탁계약 예, 그 운영에 대한 그 관리 권한이죠. 그 호텔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앉아 소유주분들하고 또 앉아 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운영사, B라는 운영사랑 별도로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맺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쪽에 맺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는 거. 관리단에서 올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에서 그 운영권을 운영하는데 왜 너희들의 마음대로 운영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공용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무단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있죠, 여러분들. 그 관리단에서 이제 그 점도 알아야 되고요. 공용 부분에 무단 훼손했다고 해서 망치로 가지고 때려 부수면서 요 A라는 운영사든 B라는 운영사든 그 중에서 A라는 운영사는 때려 부수지는 않고 B라는 운영사는 때려 부수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둘 다를 또 때려 부수도 안 됩니다. 공용부 무단에 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재물 손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법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형사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방해금지 이 가처분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요즘에 세상에 이렇게 뭐 망치를 들고 와가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있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사리분별력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관리단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관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투명하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관리인들과 관리위원들,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관리업체는 그냥 용역업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자기 일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되는 거고, 항상 이렇게, 관리업체 측이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사 측이나 이런 쪽에서 처음에 데려와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뭐가 어떻니 저떻니 하는 뭐 직원들이 또는 관리소장이라는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관리위원들께서 또는 관리인께서 있죠. 이제 여러분들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민주적으로 다 듣고 우리 가족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잘 서로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호텔에서 그 사건 어쩔 수 없이 운영사가 두 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관리단에서는 그냥 건물 보존 관리만 하는 거고 운영에 대해서는 소유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허가 신청이 났을 때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단에서는 그냥 중도로 걷고 가면 됩니다. 건물 보존 관리에만 이야기하면 되고, 만약에 A라는 그 운영사에서, B라는 운영사는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공용 부분을 좀 많이 훼손했다라고 만약 했다면, 그 관리사무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두 군데 다의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둘 다의 그냥 방해금지 가처분을 해서 이렇게 그 철거하도록 민사적으로 처리를 관리단에서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공정하게 어쨌든 둘 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 공용 부분 무단 훼손한 부분은 그 여러분들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알다시피 부분 소유자 1인이라도 거기에 대한 그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유자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권에 대한 그런 권한은 관리단에서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번에 사태를 보니까 해운대 모 호텔에서의 그런 사건은 그 관리단 자체에서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이 누굽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있죠. 분파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꼭 그 시행사 앞잡이들이나 아니면 관리업체 측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출될까 싶어서 뭐 될까 싶어서 그 양아치죠. 그러니까 꼭 보면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 깡패들 건달들이 보면 한쪽에 있는 쪽의 사람들을 갖다가 해코지를 하죠. 해코지 하면 요쪽 그 측에서도 요쪽을 또 해코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서로 싸움박질 하면서 결국 양측의 친구들이 있는데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가 앉아 죽이고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전체가 안 좋아지죠. 그 양아치들의 그 세계거든요. 그 양아치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뭐 험담을 하고 음해를 하고 해서 그 자기가 그 기득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험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어, 사람들의 양아치들이거든요. 그 어느 세상이든 보면 그게 그 태생이 원래 그 건달 깡패들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은 다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돼야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있죠. 21세기에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인데 여러분들께서 누가 가족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소유주분들과 입점주분들이 그 가족이죠. 그 상가 같으면은 소유주분들과 거기에 있는 임차에 있는 입점주분들 그 여러분들이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그리고 또한 호텔 같으면 뭐 상가랑 호텔랑 같이 있죠. 또 밑에는 있고 그러면 그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한 가족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 시행사라든지 그 운영사는 또는 관리업체들 이런 쪽은 있죠. 그 용역업체일 뿐인 걸 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소유주분들끼리 누군가가 이간질을 합니다. 시행사라든지 그런 관리업체들이나 운영사가 이간질을 해서 서로가 우리 가족끼리 싸우게끔 만들어서 분파를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시행사나 그 운영사가 좋아지는 거고 관리업체들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만 피해를 입는 거죠. 건물 전체를 보십시오. 건물 전체가 공용 부분이 어떤 뭐 수리해야 될 거 수리 잘하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각종 탑수입들도 많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오순도순 잘 모아서 또 수리도 하고 그리고 그 호텔 같으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손님들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그 소유자 여러분들마다도 각자의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각자가 투자를 하러 오신 건데 와서 남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서로 좀 보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지 서로 뭐 관리단이 잘못된 일, 관리단을 별도로 또 만드니 많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래 그 건물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러한 시행사라든지 그러한 운영사라든지 관리업체들 농락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몇몇 앉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소유자 여러분들 중에서나 입점주분들 중에서 몇몇이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이간질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웬만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걸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 문자를 보시면 합니다. 문자라든지 엔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예를 들면 시행사 측이나 이런 쪽은 원래 시행사가 이 호텔 같으면 시행사는 크게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공급 계약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급 계약서 계약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그리고 그 운영 계약서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행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건물에 대한 각종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그 운영에 대해서 음, 그 운영사와 같이 운영에 대한 어떤 마진들 있죠. 얼마큼 되고 그리고 그 재무회계가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그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업무죠.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관리업체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보수라든지 이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팩트 위주로만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각종 안내에 대한 공지 안내도 하시고 그리고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그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열어두어야 됩니다. 내가 관리인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지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조그만 호실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거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누구나 다.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면 다른 분들이 다시 해도 왜냐하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2년쯤면 자기 또 일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요. 네, 그렇게 하셔서 항상 새로운 분들이 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계속 맡아서는 원래 고인물이 썼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마찬가지고 관리업체들도 있죠. 제대로 못하는 경우 관리업체나 직원들은 자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그 호텔 측에서도 호텔에 있는 운영사도 여러분들이 보고 제대로 안 되면 2년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안 되면 2년 뒤에는 또 다른 운영사를 공개 입찰해서 이렇게 뽑는 구조로 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호텔 같으면 소유주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족이고 상가 같으면 소유주와 임차인분들 그러니까 입점주분들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가족이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자기의 그 업무에 다들 각자 업무에 맡은 업무에 좀 충실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모 호텔에서 그 운영사가 두 개로 이렇게 찢어져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 무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망치로 때려가 부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 관리단 조직이 뭐라는 걸 제대로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공용 부분에 무단 훼손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민사적으로 그것도 두 군데 다 공용 부분 무단 훼손은 두 군데 다 전부 다 들게야지 한쪽에만 들게 하라고 한쪽은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바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 되는 건 그래야 관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소위 말해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권위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약간 그 화면이 오늘 좀 그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화면을 이렇게 되는 거는 제 컴퓨터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